안녕하세요. 신짜오 각반. 예,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 베트남 말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짜오 각반.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하죠. 여보, 신짜오 각반 해보세요. 해보세요. Xin chào các bạn. 크게 하세요. Xin chào các bạn. 신짜오 깍방입니다. 깍방, 깍반인 줄 알았더니 신짜오 깍반. 네. 집사람이 소문을 내가지고 베트남 외갓집 식구도 몇 명 구독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인사 정도는 베트남 인사 할게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 지금 닭 먹고 있는데요. 닭 머리가 없고 닭 목인데요. 베트남 사람들 머리 좋아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먹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도 다 제사상에 닭 머리 있는 거 놨죠. 근데 최근에는 닭 머리가 아마 뭐요? 도축 과정에 폐기물로 처리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닭 관련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볼까 그냥 겉핥기로 조금 알아는 봤는데요. 아무튼 베트남 닭이 됐든 오리가 됐든 아주 오리 혓바닥까지 싹싹 발라먹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무튼 발라먹는 거에 귀신입니다. 저는 치아가 안 좋은지라 옥수수 먹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메뉴는 이렇게 생선, 주 메뉴는 생선이고요. 요 베트남식 이렇게 닭고기 야채 샐러드라고 해야죠. 이것은 누엉맛, 호불호가 있는 누엉맛 생선 소스지요. 예. 엊그제도 생선구이 먹긴 먹었는데요. 저는 육식보다 생선이 낫고요. 생선보다는 요즘은 야채위로 먹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라 생선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집에 김치를 꺼내놨네요. 저희 집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라 매번 김치를 상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날 때마다 올리는데 저도 뭐 김치 없으면 못 먹는다 정도였는데요. 베트남 아내랑 살다 보니까 군말 없이 베트남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맛있게 먹습니다. 야채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베트남 스타일입니다. 오늘 비설거지 마치고 4시 반쯤 퇴근해서 현장하고 집하고 한 15분 거리인데요. 인력사무소에 외국인 친구들을 내려다 주고요. 한 10분 전에 도착했는데요.
일반 직장인 기준하면은 식사 시간이 좀 빠른 듯 싶죠. 근데 노가다 기준하면은 보통 4시에서 4시 반 퇴근하면요. 집이 가깝다면 5시 전에 도착하게 되죠. 집에 도착해서 손하고 세수만 했거든요. 배가 고프면은 샤워하기 전에 우선 밥 먼저 먹고 하여튼 허기가 진다 싶으면은 참지를 못하니까요. 확 짜증이 밀려오거든요.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가다를 시작했고요. 노가다 시작 전에도 웬만한 건 아끼는데요. 전기료도 저 엄청 아끼죠. 가스를 당연히 아끼고요. 아무튼 아주 비싼 걸 사 먹는 건 아니어도요. 또 아주 비싼 식재료로 집에서 해 먹는 건 아니어도요.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이거 생선을 안 발라주니까 조금 영상 찍기 불편하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아들이 생선을 잘 발라줘서 불편 없이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뭘 써들까 싶어가지고 잠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유튜브 찍고 올리는 재미에 알서는지 모르고 어제도 1시 반, 2시쯤에 잔거 같은데요. 출근 영상에서 보듯이 8시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5시 반. 아니면 좀 여유있게 하려면 5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3시간 자고 점심시간에 한 2~30분 자고요. 그 정도여도 나이 50 중반에 유튜브 찍는 재미에 없는 체력이 솟는 건지 얼굴도 제가 영상을 봐도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지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노가다를 하면서 제 상황상, 제 형편상 제가 느끼는 노가다의 장점을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네요. 첫째는 어쨌든 저쨌든 당일 일하고 나면요
일당장 받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크거나 작거나 몸 움직이면서 일하고요. 일 끝나자마자 일당도 받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식사하다 말고 어디 갔는데요. 그 생선이 구운지 시간이 됐는지 식어서요. 바르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아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네, 뼈 발라지고요. 우선 일단 받는 재미가 있고요. 또 순위를 보면요. 최근에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요. 예전에는 좋은 오야지분들도 만나기는 하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오야지 10번 아니 9번 만나다가 안 좋은 오야지 한 번 만나면은 마음이 팍 상하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아주 내가 좋아서 선택한 그런 직업이나 일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조치해야 되는 사장님 아니면 현장 오야지분 주위에 조금 사람 대하는 걸 불편하게 하는 분들 누구나 한두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그런 스트레스가 꽤 있었습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당신 성에는 안 차니까 잔소리도 듣게 되고요. 잔소리 정도를 지나쳐서 싫은 소리도 듣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오야지가 됐든 또 저를 편하게 해준 오야지가 됐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뭐 나이 50, 7,000명이면 뭐 응? 하늘의 뜻을 안다고요? 좀 사람을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다양한 현장에서 오야지뿐만은 아니죠. 같이 현장에 나가는 동료 그냥 만 2년 잡으면 365일 그냥 단순하게 300일 1년 잡고 2년이면 600일이죠.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현장이 바뀌었다고 보면 적어도 2년에 300분 이상의 다양한 성향의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 안에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기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농담삼아 아빠 무당됐다는 얘기도 농담삼아 하는데요. 무당도 뭐 100% 맞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100%라고는 얘기 못 드리지만 어느 정도 제가 짐작하는 대로 상대방의 성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더라고요. 뭐 두 번째는 그 정도고요. 세 번째는 나름 규칙적인 생활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소주 주위에서 권하지 않으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보면 소주 한 병도 안 먹습니다. 실제로 영병 먹죠. 제가 소주를 사서 제가 먹어본 기억은 없고요. 저희 아버님이나 장인이나 그냥 반주할 때 기분 맞춤이라고 한 잔 받아서 입에 대는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4시 반 5시에 끝나서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요. 뭐 저도 취미생활이 어떻게 보면 애들하고 똑같아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공부도 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니까요. 고부열전, 뭐 다문화 가정 이야기 뭐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여기 이사 올 때요. TV를 그냥 없앴습니다. TV 없앤 것도 뭐 우리 어렸을 때 바보 상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약간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요. 케이블 방송이 있었어도요. 지금 유튜브 개념하고는 달랐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죠. 영화, 스포츠, 문화, 정치, 경제 뭐 굵직한 콘텐츠였죠. 지금같이 유튜브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한 거는 아니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닌 거 그리고 저도 여기 원주 올 때가 (4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TV도 불만치 봤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TV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주위에서 TV 얘기하면 TV 없는 집이 있냐고들 하는데요. 있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어젯밤 축구 중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루 지나서 유튜브로 하이라이트 보면 되고요.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답답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요. 제가 꼭 그걸 원해서 원하는데 TV를 없앤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애들한테도 특별히 굳이 없다 생각해서 없앴는데요.
그래도 미디어라는 것은 정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 TV로 보는 거 저 같으면 핸드폰은 다 해결이 되죠. 그리고 또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늦어도 12시 전후에 잠들게 되고요. 또 5시 전후에 일어나서 출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2달, 3달 그러다 보니까 3년차가 돼버렸네요. 그래도 식단법보다는 역시 우리 집사람이 직접 챙겨준 밥이라 맛있네요. 오늘 양중작업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무게 나가는 것들로 옮기니까요 힘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것조차도 제가 생각을 달리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게 힘든지를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되고요. 또 4번째 정도는 일 자체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제 마냥 외국인 친구 아니면 이제 작업하는 동료 아니면 오야지 분들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 있겠죠. 그거야 사실은 현장 바꾸면 되니까요. 노가다의 장점은 또 내 마음이 안 들면 출근 안 해도 되고요. 다른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수도 생기죠.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어떤 경우에는 1년 내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사라든지 후임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라든지 직장을 그만두는 수까지는 피해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노가다는 싫으면 그날 안 나가면 됩니다. 오라 그래도 안 가면 됩니다. 네 하고 내일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싫으면 네 하고 그 다음날 사무실에 얘기하더니 얘기 안 하고 출근하면 또 다른 출근자들 원하는 명수대로 보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마음으로 일이 힘들다거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8시간만 오늘 일당만 하면 끝나는데 마음 내면요 8시간 금방 갑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양중 작업에도 합판 같은 거 MDF라 그러나요? 나무가루로 만든 판넬이요. 이런 것들 옮기다 보면은 모서리가 잘 나갑니다. 약해서. 근데 그것이 온장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재단을 해서 커팅을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혹시 일을 좀 망가뜨렸어도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저도 딱 한번 배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찍었다시피요. 4시에서 6시, 아니 5시 사이에 퇴근을 하게 되니까요. 물론 출근은 빠르죠. 일반 직장인들 집이 멀지 않은 이상은 1시간 내 거리면 8시 출근 기준에도 집에서 6시 그래봐야 뭐 한두 시간 차이겠네요. 저녁 시간이 엄청 깁니다. 어떨 때는 일이 좀 일찍 끝나면 3시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점심 먹고도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한데 뭐 1명을 할 수 없는데 2명이 필요하고 2명을 할 수 없는데 3명이 필요하고 대신 일량이 적을 때 뭐 곰팡이라고 해죠. 자재 날르는 거 양중이라고도 하고 그건 이제 일본말로 야리끼리라고요. 그날 들어온 자재를 다 나르면 그냥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전에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일당은 당연히 하루 일당이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어쨌든 일반적인 퇴근 시간 전에 끝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동사무소 업무도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조금 일찍 끝나는 날 아주 바쁜 일이 아니면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요. 저녁 시간이 좀 여유롭다는 장점이요. 또 그렇고 지금 제가 식사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실런지 몰라도요. 꾸준하게 올린다고 보면은 1년이면 매일 찍어보다고 보면 365번 식사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지만요.
내게 주어진 반찬이나 밥은 밥통에 있는 밥은 별개고요. 밥은 한 톨도 국물도 반찬도 안 남기는 게 제 버릇입니다. 습관이고. 그래서 저 키우실 때 저 어머님이 상당히 저 이뻐하셨습니다. 음식 깨끗하게 맛있게 잘 먹는다고. 그런 습관 버릇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세요? 더더군다나 또 노가다 장점이라고 이렇게 식성이 좋은데도 좋은데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을 해서요. 땀 조금 빼고 오늘도 오후에 땀을 조금 뺐거든요. 당연히 허기가 진다는 거는 몸을 움직일 거랬다는 거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허기가 지니까 아무래도 입맛이 좋은데 몇 번 얘기 들었지만 꿀만 맞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도 쓰고 싶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다 일해서 땀 흘리고 허기져서 밥을 먹게 되는데 뭐 밥은 밥이면 쌀로 밥하면 되고요. 국은 뭐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요. 짜면 물 넣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뭘 넣고라도 국 끓이면 되고요. 베트남은 샤브샤브는 있는데요. 밥 먹는데 국을 이렇게 별도로 끓이는 문화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집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계란탕 끓였는데요. 아이고 이거 바닥이 안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싹싹 비웁니다. 반찬도 그렇고. 이제 식사를 마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봐보시면 이렇게 밥, 국, 생선, 요거 야채 샐러드 넣으면 소스니까요. 너무 짜면 많이 못 먹습니다. 다 뭐 찍어 먹을 게 없으면 조금 남겨야죠. 이거 무엇이야 이것이 이렇게 잘 안 되냐 이것이. 뭐 산지 며칠이 아니라 하루 됐는데 역시나 좀 싸우려라 그러는 거. 최근에 이틀인가 3일 전에 핸드폰을 4년 만에 128GB인지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삽니다. 4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꾸는데 뭐 용량 그런 거 뭐 잘 모르고 지내죠. 전화만 잘 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싹싹 비워서 먹으니까 어머니한테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드는 것이요. 쉽게 생각해서 일찍 끝나서 업무를 보기도 하지만요. 꼭 필요한 일은
뭐 휴가 낼 필요도 없고요. 365일 뭐 아무 때나 휴가를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을 한 것이라 거의 뭐 365일 비만 안 내리면 일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집사람도 불만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매번 주위에 얘기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제 사정이 그런데 안 그러고서야 뭐 살림하고 집사람 친정 가는 거 비용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가기 힘들고 가게 된다고 보면은 카드빚이나 달러빚을 내야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나름 한정된 벌이에서 일을 안 하면 하루 일당 15만원, 20만원 까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제 소득이 적어지니까 쉬지 않고 하게 됐죠. 그래도 이번 1월 6일날부터 1월 26일까지 베트남 친정나들이를 갔다 왔는데요. 여행 겸 집사람 처갓집 방문 겸 그래서 잘 놀고 왔는데요. 한 20일 휴가 뭐 아무 휴가 내는데 불편 없이 잘 다녀왔죠. 어쨌든 휴가나 쉬는 거에 자유롭습니다. 이것도 큰 장점입니다. 오늘 식사 시간도 길었고요. 이야기도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이 밖에도 장점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각에 미치는 것이 이 정도고요. 더 생각나는 그렇게 떠들 이야기가 장점에 대해서 떠들 이야기가 있으면 또 다른 영상에서 더 떠들 걸 떠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뭐 노가다의 단점도 한번 얘기 드려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다음 영상 아니면 언젠가 영상 노가다 단점 영상 그때 다시 뵙도록 하죠. 예, 땀비 베트남 말로 안녕히 가세요. 땀비 헤어질 때 인사.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감라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감라이. 예,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감라이.